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철학자들 텅 빈 상태를 추구하다 라는 제목, 부제목은 중독된 인생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천 년의 인류사를 통해서 철학자들은 그 반대쪽, 아니야, 텅 빈 상태 또는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그 뱃속에 들어있던 상태, 깊은 잠을 자는 상태, 이런 텅 빈 상태에 어쩌면 구원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머리가 뇌가 어떤 식으로 활동해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조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중독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독 그러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만족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같은 그 양이면 처음에 만족하지만 조금씩 만족도가 줄어들죠. 근데 이 뇌는 이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이 갈망과 의지를 더욱 키워서 이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과정들인데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효과를 입증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취가 되면은 이제 만족이 따라오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그 굴러가죠. 죽을 때까지 굴러가죠. 영원히. 근데 이제 이 성취하고 싶은 뇌는 생물학적인 이제 그 본체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노화되잖아요. 뇌도 물리학적으로 노화되죠. 뇌가 노화된다는 얘기는 그 신선함도 떨어지고 프레시하지 않은 거고 수행력도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거나 파워풀하지 못하다는 게 되거든요. 정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는 하고 싶은데 성취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갈망하는 본인의 의지를 성취하기가 사실은 점점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족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낯선 게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대충은 한 번씩은 해봤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대충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익숙하다.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것이죠. 그만하고 뭘 봐도 신선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도 전에 같으면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같은 성취를 해도 그에 따른 만족도는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낡은 수레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수레가 낡으면 뭐 바퀴나 뭐 연결 부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삐그덕거리니까 이걸 막 싸매가지고 그래도 같은 양의 같은 무게의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즉 삶에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얼기설기 엮어내는 것, 즉 의지라는 것이죠.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가 낡아질수록 갈망은 더 올라가야 기존의 퍼포먼스, 기존의 출력을 나르던 짐을 그나마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성취와 만족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갈망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노화에 따른 성취력의 저하와 만족의 저하를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한다. 이게 이제 그 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생각보다는 다르게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성취와 만족의 중간에서 갈망의 의지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안 됐지만 이번에는 좀
잘 안 됐지만 다음번에는, 혹은 저번에는 잘 안 됐지만 이번에는 진짜 만족스러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본 드라마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다음 드라마는 재밌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술자리는 별로였는데 다음번 술자리는 다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력과 만족도가 떨어져도 뭔가 거기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진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만족이 아닙니다. 목적은 일정한 출력, 일정한 뭐랄까 삶의 경험을 유지하는, 레벨을 유지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독의 패턴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믹스 커피, 그다음에 뭐 좀 세게 나가면 마약, 그다음에 뭐 이 섹스, 도박, 쇼핑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하잖아요. 뭘 하면 만족도는 계속 이제 경량적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더 세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더 세게 했으라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하고 만족감은 떨어지고 더 센 것을 원망하는, 기대하는, 갈망하는 것들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된 것의 기준 중에 하나는 실제로 해도 별로 옛날만큼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트라이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생에다가 갖다 붙여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죠. 뭐 이번에는 운이 좀 더 좋아질 거야,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성공할 거야, 이번에는 보란 듯이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중독은 패턴화 되어 간다. 그런데 실제로 뇌의 능력은, 자금 능력은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돈이나 권력이나, 즉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갈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에 대한 욕망 또한 이제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생명의 본성인데, 생물의 본성인데, 이제 우리가 생명력이 약해지면 그 생명 있는 것들은 의지를 강화해서, 그죠? 생명력은 약화되니까 그 의지를 강화해서 영끌이죠. 생명력의 영끌이죠. 그래서 기존의 퍼포먼스, 똑같은 성과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생존의 본능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하자면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뭐 사회적으로 생활 수준이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는 이제 거기다 사고의 리스크도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뇌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안 되니까 의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족도는 투입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변곡점을 지나면 이제 투입해도 큰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투입을 해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 경제학 그래프에서 뭐 무수히 확인하고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혹은 수학 체감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빨간 빨간 화살표가 의지잖아요. 이 갈망을 통해서 이 만족도가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점점 리스크가, 삶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은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고뇌의, 우리 번뇌의 핵심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별종이 있죠. 인류사에서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게 뭔가 오케이, 그 생물학적 본성에 따라서 뭐 힘이 떨어지면 악으로 깡으로, 이거 좋은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본성, 즉 그 본능이 만드는 의지에 그냥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자유인가, 바람직한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을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철학자는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죠. 이런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게 이게 진짜인가?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보니까 말이야, 이 갈망이나 의지가 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압박하고 올가매는 것 같은데, 나 이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본능적 의지나 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어쩌면 진짜 자유가 아닐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자유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칸트도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무수한 철학자들이 이런 이제 질문과 성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은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뭔가 영혼의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자처하니까, 이제 이 철학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뇌가 약간 이제 그 기능적으로 쇠퇴하고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는 기존의 효과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은 갈망을 더 크게 함으로써 뭐 이제 돌아간다, 작동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삶이고 동원되는 삶이어서 이게 진정한 자유라든지 행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씩 현타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자들은 이걸 좀 더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제 추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이러는가 하면, 그 자유를 올가매는 것은 외부의 속박이 아니라 내부의 갈망이다. 그죠? 내부의 갈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의 갈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속이 텅 빈 상태인 것이죠. 어떤 추구나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그 추구를 위한 어떤 어떤 노력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노력도 없는 상태, 이게 텅 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종의 기능 정지일 수도 있고요, 뇌의. 그러니까 갈망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 이것은 텅 빈 상태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의 결론에 이르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족도도 떨어지고 투입량도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면 첫 번째는 투입량을 올려서 만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망과 의지를 높여서 이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런 갈망과 의지를 부풀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부족,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투입량도 마찬가지죠. 수학 체감 또는 비용 상승, 리스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도나 투입량을 무한대로 만족도를 영원히 유지하거나 투입량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을 크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 크게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망이나 의지를 키워서 이퀄을 맞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봐라, 인간이 늙어가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본인의 의지인데, 이 의지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 의지를 키우는 것, 또 하나는 의지의 불꽃을 훅 불어서 꺼뜨리는 것. 그게 붓다가 말한 니르바나잖아요.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을 훅 불어서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나 갈망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 이 두 가지, 더 키우는 것과 아예 죽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철학자들은 두 번째 길, 내 의지의 불꽃을 꺼뜨려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진지한 생활인이 볼 때는, 또는 뇌 중심으로 볼 때, 뇌는 생존이 최우선이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뭐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런 얘기는 뭐 열심히 살지 말아라거나 인생을 포기하라거나, 뭐는 약간 뭐 정신승리도 아니고 뭐 패배자의 논리도 아니고, 약간 그 뇌의 오작동, 뭐 버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는 철학자들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뇌가 오작동한 것인가, 아니면은
뇌과학적으로도 또는 철학적으로도 열심히 하는 상태와 텅 빈 상태는 아까 음양 혹은 연기법처럼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